네, 여야 현역 의원들과 정치권 현안들을 자세히 짚어보는 전지적 현역 시점. 오늘은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자, 본격적으로 정치 얘기 여쭤보기 전에요. 예. 지금 참사를 당한 유가족분들하고 국민 여러분께 새해 인사나 위안을 먼저 한번 하시고 넘어가겠습니다. 내란 사태에 지금 제주항공 대참사까지 벌어진 우리 국민들이 느끼실 어떤 상실감, 여러 가지 걱정, 또 나라의 국격에 대한 그런 염려, 이루 말할 수 없겠습니다. 그 고통과 걱정에 대해서 정말로 죄송스럽고, 그렇지만 을사년 올해 1월 1일 우리 대한민국의 저력을 전 믿습니다. 국민 여러분 함께 힘을 합쳐서 이 난국을 우리가 극복을 해야 되겠습니다. 예. 자, 정치 현안 좀 네.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네. 지금 윤석열 피의자의 체포가 언제냐? 이게 국민들이 상당히 초미의 관심일 수밖에 없는데 언제로 추정하십니까? 지금 분위기 봐서 6일까지가 이제 체포영장의 만기 유효 기간인데 거의 다 채우지 않을까. 그래요? 그렇게 해서라도 집행이 된다면 정말 다행스러운 일이고요. 집행이 되지 않고 다시 체포영장을 끊어야 되는 상황이 온다거나 아니면 뭐 어떤 그런 또는 불미스러운 어떤 일이 있을까봐가 걱정이 되지만 지금부터 정확히 이제 6일까지니까 5일이라고 치고 그다음에 인신을 윤석열 피의자에 대한 인신을 확보한 뒤로부터 해석상은 공수처가 갖고 있는 기간은 10일 정도. 그럼 15일 동안 오동훈 공수처장의 타임입니다. 15일이 오동훈 타임인데 오동훈 처장이 오늘 아침에도 이제 기자회견한 걸 봤습니다만 정말로 강단 있게 그리고 젖먹던 힘까지 다내서 반드시 집행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꽉 채울 거라고 예상하시는 이유가 특별히 있나요? 왜냐하면 뭐 내일이란 설도 있었고 뭐 영장 집행이요. 집행은 내일부터 시도를 아마 할 겁니다. 오늘 초하루이기 때문에 좀 그렇지만요. 내일부터 시도를 하겠지만 지금 현재 걱정되는 측면은 지금 윤석열 피의자가 어디가 있느냐. 아마도 대통령실에 있지는 않을 것 같고 관저에 있을 가능성이 높고 실제로 거기에 이제 지지자들이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일반 시민들인데 거기에서의 어떤 그 이제 체포를 시도할 때에 경찰 기동대의 협조를 받을 텐데 그런 물리적 충돌이 있지 않을까 하는. 그래서 아마 여러 번에 걸쳐서 처음에는 조금 뭐 진입을 시도했고 하고 좀 대치 상태. 또 이튿날에는 조금 더 강도 있게 경고도 하고 이미 그렇게 예상하시는군요. 그런 식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서 시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 번에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경호처장은 어떤 법적 근거도 없다. 딱 이렇게 법원이 명시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형사소송법 110조 111조에 압수수색에 관한 조항들이 있는데요. 그것은 뭐 군사상 기밀이라든지 공무상 비밀인 경우에 예외인데 이것은 압수수색을 위한 것이 아니고 윤석열 피의자 출석을 불응하는 윤석열 피의자를 공수처로 인신을 확보하기 위한 거니까 형사소송법 110조 111조는 적용되지 않는 것은 해석상 당연한 건데 그것을 영장판사께서 딱 명문으로 하니까 더 분명해진 겁니다. 그럼 경호처에서도 저항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저항하면 국법을 어기는 거고 그것은 당연히 집단적으로 하게 되면 특수공무집행방해죄고 직권남용에 해당하니까 그것은 뭐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다만 윤석열 피의자에 대한 의리랄까 경호처의 오랜 전통 뭐 이런 등등을 감안해서 지금 뭐 우리가 경호 요인으로 생각한다 이렇게 해가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것은 뭐 첫날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갈수록 무디어지고 결국은 저는 굴복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어떤 그 극렬 지지자들 말입니다. 그들을 일부러 좀 선동하고 있는 것도 같은데요, 지금. 맞죠. 뭐 그러면 어떤 공권력으로 제압하는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만약. 실상은 이제 내란죄라는 것이 기수 범죄에서 기수와 종료, 위법 상태, 위험 상태 이런 표현을 많이 쓰는데 내란죄는 이미 비상계엄을 국회에서 해제 의결을 하고 그것을 몇 시간 꿈을 대다가 결국 해제 선언을 윤석열 피의자가 대통령이 함으로써 내란죄는 기수에 이르렀는데 그 내란죄의 소위 위법한 상태, 위험한 상태는 저는 현재까지도 유지된다고 봅니다. 그 내란죄가 아니라고 하는 사람들, 선동하는
사람들, 선전하는 사람들. 그래서 위법 상태가 유지되는 속에서는 내란의 선동 소위 선전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부 국무위원들의 뭐 이상한 발언들도 나오고 또 뭐 국민의힘에서 뭐 택도 안 되는 얘기들이 나오고 또 대통령 관저에서 윤석열 소위 피의자를 적극 옹호하는 지지자들의 그 마음, 그거 마음으로만 있어야지 그것을 국법을 어기면서 내란죄의 선전선동에 가담하지 말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실정법 위반이 분명히 될 수가 있겠군요. 여기서 가로막으면. 그렇습니다. 자, 헌법재판관 2명 임명이요. 3명을 아니고 2명을 자의적으로 임명하는 거. 이거 자체도 좀 뭐 무슨 어떤 근거로 그랬는지 도저히 이해하기는 어려운데 그래도 좀 약간은 한숨 돌린 상황인가요? 어떻습니까? 이쪽 저쪽 아까 이제 말씀하신 중에 이쪽 저쪽으로부터 다 비난을 받는다 이런 말씀드렸는데 선택적인 우리가 선택적 수사, 선택적 정의, 선택적 뭐 임명 이제 선택적 임명이란 말까지 나온 거잖아요. 그럴 권한도 아무런 자격도 없는 거죠. 왜냐하면 이 헌법재판소에서 지금 윤석열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 심판에 제일 첫 번째로 확보하고자 하는 증거는 국무회의의 회의록입니다. 거기에 부서가 제대로 되어 있냐 이 국무회의가 소위 형법적 의미로는 형해화돼 있다. 그러니까 쇼를 한 거다. 즉 자락을 깔기 위해서 국무회의를 열어준 거고 한덕수 총리 이하 국무위원들이 그냥 합법적 계엄 선포에 대한 합법적 자락을 깔아주기 위해서 형식적 연가 아니냐는 의심을 받고 있거든요. 그것이 만약 형식적이었다면 그것을 뭐 나는 저 비상계엄에 반대합니다. 뭐 나왔습니다라는 말 정도로 그것이 면책이 되지 않아요. 자락을 깔아줬다면 그것은 공모에 가까운 거죠. 따라서 지금 시점에서 대응을 하시는 분들 지금의 국무회의를 구성하는 국무위원들이 정말로 비상계엄에 반대하고 그것은 옳지 않다라는 생각을 한다면 지금 시점에서라도 그렇게 선택적으로 임명한다든지 또는 뭐 특검법을 무슨 뭐 이미 했지만 뭐 거부한다든지 이러한 또 언동을 저는 조심해서 하는 것이 좋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소급적으로 올라가서 결국은 그 내란죄 비상계엄의 합법적 형식성을 깔아주기 위한 자락에 불과했다. 쇼에 불과했다라는 그런 비난을 면키가 어렵습니다. 지금 그런 행위를 한다면 그때 그런 행위를 했을 가능성도 높아지고 정황적 증거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권한쟁의 심판 예를 들어서 한 명 임명 안 한 거요. 지금 움직임이 있습니까? 국회의장실 생각은 좀 들어보셨습니까 혹시? 국회의장께서 직권남 권한쟁의 심판을 당신께서 직접 하실 가능성이 저는 매우 높다고 보는데 조금 전 들어오면서 뉴스를 보니까 지금 최권한 대행이 여야 합의가 확인되는 대로 뭐 추가 임명 여부를 결정하겠다 이렇게 됐지 않습니까? 그 여야 합의가 분명히 있다는 것이고 지금 우원식 의장께서 그 합의가 있다는 것을 증명할 증거를 갖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적어도 지금 현재 국회의장의 공신력 있는 말씀이니까 그걸 믿고 내일이라도 저는 저 추가적인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만약에 증거를 보여줬는데 안 하면 탄핵도 가능합니까?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는 뭡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세 분 중에 두 분만 임명을 하고 한 분을 임명하지 않는 것이 소위 이번에 내란이라는 게 왜 내란이냐면 국헌문란의 목적. 그건 뭐냐면 국회의 기능, 중앙선관위원회의 기능을 침해한 것이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거꾸로 그는 적극적으로 공권력 특히 군인들을 이용해서 국회의 기능, 중앙선관위의 기능을 침해한 것도 국헌문란이지만 거꾸로 당연히 완성체인 헌법재판소 9명의 헌법재판관을 완성시킬 책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도 방해하는 것도 않는 것도 그것도 국헌의 뭐 문란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뭐 충분히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성질이 것이 돼요. 더군다나 헌법재판소가 여러 차례에 걸쳐서 완성체를 구성해달라는 그런 요청을 하고 있는 상태고 대법원조차도 헌법재판소에 대한 완성체 구성은 그렇게 대행이 할 수 있는 일이다라고 하는 마당에 그걸 아닌 뭐 택도 안 되는 그런 이유를 달아서 거부한다면 그 부작위는 대단히 위헌적인 요소고 그것은 탄핵 사유가 되는 겁니다. 그 전에 권한쟁의 심판은 국회의장이 예를 들어 증거를 가지고 계시다고 하더라도 그걸 안 받아들이면 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는 건가요? 심판 자체를 청구를? 저는 우원식 국회의장께서
권한쟁의 심판을 이미 예. 저 장외에서 뭐 민변이라든지 또는 특정 변호사님 이런 분들이 헌법 소원을 제기를 했어요. 그 헌법 소원은 뭐냐면 임명하지 않는 것이 위헌이니까 예. 가처분으로서 임명을 명하는 그런 가처분이 있거든요. 예. 그것을 그렇군요. 헌법재판소가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고 예. 그거보다 더 쉬운 거는 권한쟁의 심판으로 가면 그 헌법 소원으로 가면은 6명이 전부 다 동의를 해야 돼요. 예. 그런데 우원식 국회의장께서 권한쟁의 심판으로 가면 즉 국회목 3분의 예. 헌법재판관을 완성시킬 예. 그러한 국회의 권한을 대행이 침해하고 있는 거니까 그거는 권한쟁의가 문제가 있다. 그쪽으로 가면 6명을 다 채울 필요가 없고 현재의 6명 중에 과반수면 그렇군요. 과반수 즉 4명이면은 이것이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속도도 빠를 수 있고요. 예, 그렇습니다. 예. 자, 지금 일단 그 한 명은 앞으로의 과정이고요. 지금 8명인데요. 예. 탄핵 과정 어떻게 낙관하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은 낙관도 비관도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낙관론은 넘칩니다. 예. 그러나 저는 몇 가지 점에서 불안 요소가 있군요. 그렇습니다. 제가 참 박근혜 전 대통령 그때 뭐 제가 국정농단 그 청문 간사였는데 또 뭐 소추위원이기도 했지만 그때로 돌아가 보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은 순진했던 거예요. 수호지심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답변서조차 내는 것도 공개하는 걸 두려워하고 탄핵 법정에 나올 수 있어서 선전선동할 수 있었는데 나오지도 못했고 저희들은 사실 그런 부분들을 우려했는데 윤석열 지금 피청구인 입장에서는 아마 나와서 그 특유의 뭐 장광설을 들어놓으면서 선전선동의 장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있고 지금 그 변호인들 선임해서 나오는 얘기들 하나하나 보십시오. 오히려 민주당이 계엄 해제를 의결한 민주당이 마치 내란죄의 주체인 것처럼 지금 그런 망발을 하고 있는 거지 아니겠습니까? 조금도 창피한 것을 모르고 조금도 잘못함을 모르는 이 상황이 저는 대단히 심각한 상황이고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재판 탄핵 재판 절차가 신속하게 가야 되는데 몇 가지 피청구인의 권리 등등을 찾으면서 조금 늘어질 가능성들이 없잖아 있을 수도 있다. 이런 점을 우려합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태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뇌물죄보다는 수백 배의 큰 위험한 위헌적인 위법적인 상태 내란이기 때문에 저는 그래도 헌법재판관 현재 계신 분들을 믿고 싶습니다. 그 죄의 무게, 그 혐의의 무게도 그렇지만요. 또 단순하지 않습니까, 훨씬? 단순하죠. 그래서 딱 판단이 더 빠를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요? 그것이 모든 국민들이 다 그렇게 기대하고 있고 그렇게 믿고 있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을 수 있는 것을 우려하는 그럼 것이죠. 박 의원님은 그쪽 분위기를 좀 잘 아시지 않습니까? 헌법재판소의 의지는 지금 단단한 거 아닌가요? 어떤 느껴지기엔 굉장히 어떤 속도와 판단에 있어서 빨리 할 것이라는 어떤 기대가 나오도록 여러 가지 어떤 말들이 전달되는데 쟁점을 정리하는 앞으로 입증 계획이라든지 이런 걸 정리하는 것을 준비 기일을 하는데 27일 날 지난해 27일 날 하고 나서 1월 3일 날 내일 모레 두 번째 준비 기일을 해요. 그리고 저 발송 송달을 소위 송달 간주를 헌법재판소가 선언한 것 이 두 가지 그리고 전체적으로 그 쟁점 준비 기일에서 피청구인 윤석열 측의 변호인들이 말도 안 되는 얘기들에 대해서 이런 지하에 다 정리를 해버린 정영식 재판관 가장 보수적인 재판관이라고 하는 그분이 그렇게 하는 걸 보면서 다소 안도감은 듭니다. 그리고 간단한 쟁점이고 위헌의 무게를 둔 그러니까 뭐 이쪽에 수사 상황들을 다 끄집어 들여가지고 거기서 증거를 뭐 논하고 하는 것이면 뭐 차일피일 정말로 엿가락처럼 늘어지는데 그러지 않을 가능성들이 있어서 다행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끝까지 안심할 수는 없다. 특히 8명 재판관으로 해서는 안 된다. 9명이 완성체가 돼야 된다는 말씀드립니다. 지금 재판부의 어떤 성향별 구성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보수적인 분이 있죠. 과거의 재판 사례 주심이 지금 그렇게 전부 다 판사 출신입니다. 이것도 참 드문 일이거든요. 전부 다 판사 지금 주심 재판관, 정영식 재판관이 있는데 이 절차 진행은 깔끔합니다. 단호하기도 하고 그렇지만 딱 한 가지 제가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만 이 탄핵소추가 한번 시도돼 가지고 각하돼 거기서 의회에서 성립이 안 돼 가지고 불성립으로 끝났지 않습니까? 7일 날 그리고 14일 날 일주일 뒤에 탄핵소추가 의결이 됐습니다. 한동훈 측이 이제 들어오면서
그 적법성을 다툴 생각이 있느냐라는 걸 물었습니다. 예. 이것은 피청구인 측의 변호사들이 얘기하지 않은 것을 주심 재판관이 물었을 때 저는 그때 진짜 이렇게 둔기로 딱 머리를 맞은 듯한 약간 충격을 받았습니다. 위험한 신호라고 해석을 하십니다. 그것을 피청구인이 굳이 사실 피청구인 변호사들이 아직 준비가 안 돼 있고 예. 모르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좀 우려스러운데 설마하니 뭐 부적법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는 일사부재이건데 회기도 다르고 사유도 다르기 때문에 전혀 거기에 적용될 여지가 없으니까. 그러나 약간의 어떤 불안감은 느끼셨군요. 그 과정에서. 저분이 저기서 왜 저걸 지적했을까 먼저 유도하듯이 한 거는 변호인 측에서 아무 얘기도 안 하는데요. 그 점은 지적을 분명히 해둬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민주당 측에서는 지금 9명은 반드시 채우겠다는 게 어떤 거의 확정된 방침이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완전체로 가야 됩니다. 그래야지 정당성이 보장되는 거죠. 그리고 9명을 채울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는 어떤 확신이 있으신 건가요? 그렇습니다. 아까 권한쟁의 심판이든 헌법 소원이든 가처분의 형태로 예비적 형태로 반드시 이것을 임명하라라는 의사 표시를 받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얼마나 걸린다고 보십니까, 박 의원님? 과거에 BBK 때 그 가처분 나오는데 보름 걸렸습니다. 굉장히 빨리 하려면 할 수도 있습니다. 빨리도 할 수 있군요. 예, 그렇습니다. 자, 이 어떤 탄핵 심판이 한쪽 트랙이고요. 또 다른 트랙은 이제 수사인데. 수사입니다. 수사는 아직도 불안하십니까? 저번에 불안감을 너무 주셔가지고. 그래도 특검에 대한 유용론, 특검이 이 형국에서 아직 특검이 발동되지는 않았지만 검찰과 경찰과 공수처가 지금 공수처가 이제 상투를 잡았습니다. 이런 상황이 오기까지의 뭐가 가장 크게 작용했을까? 가시화되지 않은 특검이 곧 발동될 것이라는 이런 강력한 시그널이 3주체 간의 어떤 수사 경쟁이 있었고 공수처가 우리 오동훈 처장이 뭐 정신을 차렸다 할까? 정말 절치부심하는 그런 국면까지 왔고 마침내 35시간 정도의 지금 서부지법 영장전담 판사의 고민 끝에 왜 저분이 고민할까? 전 진짜 참 한두 시간도 못 잤습니다. 깼다 봤다. 그런 상황에서 받아냈다는 거, 그건 대단한 겁니다. 검찰은 지금 분명한 것은 윤석열 피의자에 대해서는 어떤 속아내겠다 이런 의지가 보인 것 같은데요. 지금 잘 보면. 그렇습니다. 인정해야 되겠습니다. 다른 수사 전반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의도가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일단은 살기 위해서 전력을 다하는 걸로 보십니까? 수사에. 뭐 불순한 의도가 있다라는 그런 증자들은 조금씩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 결국 하나의 특별수사본부의 형태이기 때문에 많은 검사들이 들어가 있고 최종적으로 심우정 검찰총장이 안 빼서 저기 저 공수처로 줘라고 할 때 반발하고 본부장이 뭐 항의성 방문도 한 전체적인 사례 그리고 그 뒤에 기소한 내용들 이런 등등을 보아하면 전체적으로 역사에 도도한 이 내란죄의 그 주범에 대해서 수괴에 대해서 엄정하게 처벌하겠다는 의지는 그는 벗어나긴 어렵다. 그런 측면은 인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특검은 필요하다는 분명한 입장이시죠. 절대적으로. 그렇다면 어떻게 지금 가능할까요? 지금 최상목 권한대행 여전히 반대했고 부결시켰고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 번의 역사의 고비를 넘을 수는 없습니다. 탄핵 소추 의결이 그랬습니다. 국민의 광장의 힘과 합쳐졌습니다. 또 고생하셔야 되겠지만 그래도 이 역사의 물꼬를 터야 되기 때문에 국민 여러분들께서 광장에서 힘을 주시고 저희들도 여러 차례 만약 거부권 행사했기 때문에 지금 그것도 포기하지 않고 특검도 여러 차례 계속 시도를 재의결하면 저쪽에서 좀 인원이 과거처럼 그 작업도 있습니까? 그 작업도 해야 가능합니까, 됩니다. 지금? 그 작업도 해야 되고 지난한 일이긴 하지만 그러나 지치지 않고 포기하지 말고 계속 가야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